민재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방금 도연이 문을 잠갔다. 그 소리가 자물쇠가 철컥하며 돌아가는 그 짧은 순간이 민재의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왜 문을 잠갔어? 민재는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은 대답 대신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평소의 도연과 달랐다. 늘 자신감 넘치고 농담을 던지던 도연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깊은 갈등과 망설임이 담겨 있었다. 민재와 도연은 서울 강남의 작은 원룸을 함께 쓰는 룸메이트였다. 민재는 25세.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디자인 회사에 취업한 신입 디자이너였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조용한 성격으로 사람들의 호감을 샀지만 내면에는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있었다. 그는 게이였다. 하지만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도연에게도. 도연은 28세.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는 열정적인 남자였다. 그는 이성의 자임을 공공연히 드러냈고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이야기를 자주 늘어놓곤 했다. 민재는 그런 도연을 보며 늘 마음 한구석이 아렸다. 도연의 웃음. 그의 무심코 던지는 다정한 말들. 그리고 운동 후 땀에 젖은 셔츠를 벗을 때 드러나는 단단한 어깨. 민재는 그런 순간마다 고개를 돌리며 자신의 감정을 애써 억눌렀다. 그런데 오늘 밤 도연은 달랐다. 평소처럼 농담을 던지거나 TV를 켜지 않았다. 그는 문을 잠갔다. 그리고 민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민재야. 우리 솔직하게 얘기 좀 하자. 민재의 숨이 멎는 듯했다.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며 물었다. 무슨 얘기? 도연은 한 발짝 다가왔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다. 너, 나 좋아하지?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단검처럼 찔렀다. 어떻게? 언제? 민재는 자신이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낸 적 없는 감정을 도연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내 말 들었잖아. 도연은 한 발 더 다가왔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웠다. 너, 나 좋아하지? 그냥 친구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민재는 말을 잃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부정해야 하나? 도망쳐야 하나? 하지만 도연의 눈빛은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비난도, 혐오도 없었다. 오히려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도연아, 너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어떻게? 민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창피함과 두려움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가 나 볼 때 눈빛이 달라. 내가 모를 것 같았어. 그리고 나도 솔직히 그는 말을 멈췄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도연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나도 뭐. 민재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도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더니 갑자기 민재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뜨겁고 단단했다. 나도 너 때문에 혼란스러워. 그 순간 민재의 세상은 무너지고 다시 태어났다. 도연의 손이 그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짧은 순간 민재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했다. 하지만 도연의 손은 현실이었다. 그의 떨리는 숨소리도, 그의 빠르게 뛰는 맥박도 현실이었다. 도연아, 너 이성애자잖아. 민재는 간신히 말을 꺼냈다. 나도 알아. 도연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했다. 나도 내가 뭔지 알아. 근데 너 때문에 내가 이상해졌다고. 민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도연의 말은 그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이성애자라고 믿었던 룸메이트. 늘 자신을 멀리서만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지금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도연아.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도연을 사랑했다.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그를 사랑해왔다. 하지만 이 순간, 그 사랑이 그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도연은 민재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미안해. 민재야.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그냥. 나도 모르게 너한테 끌리고 있었어. 근데 이게 뭔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민재는 도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는 도연이 자신을 사랑할 리 없다고. 이건 단지 순간적인 혼란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도연의 손은 여전히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민재는 결국 그렇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너도 나도. 지금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갈등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민재를 향한 진심도 담겨 있었다. 그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로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졌고 그들의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민재는 알았다. 이 순간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두렵지만 동시에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것을. 그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눈을 떴을 때 도연이 옆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침대는 차갑고 방 안은 고요했다. 어젯밤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다. 도연의 손, 그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를 바라보던 눈빛. 민재는 가슴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다. 도연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평소처럼 운동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어색했다. 민재를 보자마자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잘 잤어? 도연이 물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긴장이 민재에게도 전해졌다. 응, 너는? 민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도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쁘지 않았어. 그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침을 보냈다. 민재는 도연이 어젯밤의 대화를 꺼낼까봐 두려웠고, 동시에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봐 더 두려웠다. 도연은 평소처럼 농담을 던지거나 TV를 켜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민재를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민재의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며칠이 지나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이 감돌았다. 민재는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하며 도연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도연으로 가득했다. 도연은 정말로 자신에게 끌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순간적인 혼란일 뿐일까? 민재는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도연이 갑자기 말했다. 민재야, 나 오늘 친구들 만난다. 같이 갈래? 민재는 깜짝 놀랐다. 도연은 보통 친구들과의 모임에 민재를 초대하지 않았다. 나 괜찮아. 당연하지. 재밌을 거야.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미소 뒤에는 무언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듯했다. 그날 밤, 그들은 홍대의 한바에 갔다. 도연의 친구들은 시끄럽고 활기찬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도연을 중심으로 웃고 떠들었지만 민재는 어딘가 소외된 기분을 느꼈다. 도연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도 자꾸 민재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불안해 보였다. 술이 몇 잔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도연의 친구 중 한 명인 지훈이 농담을 던졌다. 도연아, 너 요즘 여자친구랑 잘 지내? 자꾸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 민재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도연에게 여자친구가 있었던가? 그는 도연을 쳐다보았다. 도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그건 그냥 좀 바빠서. 지호는 웃으며 민재를 툭 쳤다. 민재, 너도 여자친구 생겼으면 우리한테 소개해. 도연이랑 같이 더블 데이트하자.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도연을 힐끔 쳐다보았다. 도연은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갈등이 섞여 있었다. 바에서 돌아오는 길. 민재는 도연과 단둘이었다. 서울의 밤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민재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도연아, 너 여자친구 있어? 도연은 걸음을 멈췄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입을 열었다. 없어.
지훈이 그냥 농담한 거야. 민재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그럼 왜 나한테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야? 어젯밤엔 대체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거야? 도연은 한숨을 내쉬며 민재를 바라보았다. 나도 모르겠어. 민재야. 그냥 너랑 있으면 내가 이상해져. 너 보면 자꾸 마음이 흔들려. 민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도연의 말이 그의 가슴을 다시 뒤흔들었다. 그는 도연을 사랑했다. 하지만 이 사랑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갈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민재는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도연으로 가득했다. 도연의 말, 그의 눈빛, 그리고 그를 향한 자신의 감정. 모든 것이 민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집에 들어서자 도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맥주 캔을 들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어딘가 우울해 보였다. 늦었네. 도연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응, 회사에서 좀 바빠서. 민재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그는 도연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챘다. 무슨 일 있어? 도연은 맥주 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냥 좀 생각할 게 많아서. 민재는 조심스럽게 도연 옆에 앉았다. 나 때문이야. 도연은 민재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너 때문이기도 하고 나 때문이기도 해. 민재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도연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두려웠지만 동시에 알고 싶었다. 솔직하게 말해줘. 도연아. 나 진짜 모르겠어. 도연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민재야. 나 너 좋아해. 근데 이게 사랑인지 그냥 호기심인지 모르겠어. 나 스스로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민재는 숨을 멈췄다. 도연의 고백은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도연아. 너 이성애자잖아. 너 스스로도 그렇게 말했어. 알아. 도연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다. 나도 내가 뭔지 알아. 근데 너 보면 너랑 있으면 내가 이상해진다고. 민재는 도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뜨겁고 떨리고 있었다. 도연아. 나도 무서워. 나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나 진짜 너 좋아해. 도연은 민재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재야. 나 너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근데 나도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순간 민재는 도연을 끌어안았다. 도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민재의 품에 몸을 맡겼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로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그들을 감싸고 있었고, 그들의 심장은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서로의 감정을 탐색했다. 민재는 도연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도연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고, 민재는 그런 도연을 기다려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야, 나 너랑 진짜로 시작해보고 싶어. 민재는 믿을 수 없었다. 그의 가슴은 기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도연아, 진짜야. 너 괜찮겠어?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르겠어. 근데 너랑 같이라면 뭐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도연을 사랑했다. 그리고 도연도 그를 사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아직 불완전했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향한 진심을 발견하고 있었다. 민재와 도연의 관계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히 변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손을 잡고 서로에게 기대며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세상과 마주했을 때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어느 날, 도연은 민재를 자신의 가족과 만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재야, 우리 부모님께 너 소개하고 싶어. 그냥 친구로. 민재는 놀랐다. 그는 도연의 가족이 보수적인 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도연아, 괜찮겠어. 너희 부모님, 나 같은 사람 이해할까?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 그냥 친구로 소개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우리 얘기할 날이 올 거야. 민재는 불안했지만 도연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도연의 고향인 부산으로 갔다. 도연의 부모님은 따뜻하게 민재를 맞아주었지만 민재는 그들의 시선에서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특히 도연의 아버지는 민재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듯했다. 저녁 식사 중 도연의 아버지가 물었다. 민재 씨, 결혼은 언제 할 건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늦게 한다지만 우리 도연이도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데. 민재는 당황하며 웃었다. 저는 아직 생각이 없어서요. 도연이 끼어들었다. 아빠, 민재 아직 젊어요. 결혼 얘기 꺼내지 마세요. 하지만 도연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했다. 도연아, 너도 여자친구 생겼으면 좋겠다. 우리 집안은 대가 끊겨선 안 돼. 민재는 그 말에 가슴이 아렸다. 그는 도연을 힐끔 쳐다보았다. 도연은 굳은 표정으로 밥을 먹고 있었다. 민재는 알았다. 도연이 가족에게 자신의 성정을 밝히는 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부산에서 돌아오는 길. 도연은 조용했다. 민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도연아. 괜찮아. 도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미안해. 민재야. 우리 아빠가 그런 사람이라. 괜찮아. 민재는 도연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우리 천천히 가자. 나도 준비됐을 때 내 가족한테 얘기할게.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과 부딪히기 시작했다. 민재는 자신의 가족에게도 도연과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부모님은 서울 근교에 살고 있었고, 그들도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민재는 두려웠지만, 도연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민재는 도연에게 자신의 가족을 만나자고 제안했다. 도연은 흔쾌히 동의했다. 하지만 민재의 가족과의 만남은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민재의 어머니는 도연을 좋아했지만 민재가 자신의 성정을 밝히자 충격을 받았다. 민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너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재는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저 도연이 사랑해요. 이건 제가 선택한 거예요. 도연은 민재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아주머니. 저 민재 진짜 좋아해요. 저희 진심이에요. 민재의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재야. 엄마한테 시간 좀 줘. 민재와 도연은 서로를 의지하며 그들의 사랑을 지켜나갔다.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가 있기에 버틸 수 있었다. 민재와 도연의 사랑은 점점 깊어졌지만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었다. 민재는 회사에서 자신의 성정을 숨기고 있었고 도연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민재와의 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다. 어느 날 도연의 친구 지훈이 다시 그들을 찾아왔다. 지훈은 도연과 민재가 함께 사는 원룸을 방문했고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눈치챘다. 도연아, 너 요즘 민재랑 되게 자주 붙어 다니네? 뭐야? 무슨 특별한 사이야? 지훈이 농담처럼 물었다. 도연은 당황하며 웃었다. 뭐, 그냥 룸메이트지. 민재는 그 말에 가슴이 아렸다. 그는 도연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도연이 아직 세상에 그들의 관계를 밝힐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지훈이 떠난 후 민재는 도연에게 물었다. 도연아, 너 우리 관계 언제쯤 사람들한테 말할 건지 생각해봤어? 도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재야,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친구들한테 말하면 다들 이상하게 볼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실망했다. 그는 도연을 사랑했지만 도연이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 두려웠다. 며칠 후
민재는 회사에서 뜻밖의 기회를 얻었다. 그의 디자인이 큰 프로젝트에 채택되었고, 그는 팀을 이끌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그의 동료 중 한 명이 민재의 성정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민재. 너 여자친구 없지? 혹시 그쪽이야? 동료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민재에게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민재는 그날 밤 도연에게 그 일을 털어놓았다. 도연아. 나 회사에서 사람들이 나 의심하는 것 같아. 나 무서워. 도연은 민재를 끌어안았다. 민재야. 괜찮아. 내가 너 지켜줄게. 민재는 도연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도연을 사랑했지만 세상의 시선이 그들을 갈라놓을까봐 두려웠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걷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서로의 꿈과 두려움을 나누었다. 민재는 도연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도연이 세상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 갑자기 말했다. 민재야. 나 너 때문에 진짜 행복해. 근데 나 아직도 무서워. 내가 너 상처 주면 어쩌지? 민재는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도연아. 우리 같이 무서워하자. 그래도 너랑 같이면 나 다 이겨낼 수 있어.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민재는 도연이 자신의 속도로 세상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그를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민재와 도연은 서로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들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느 날 도연은 자신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민재와의 관계를 밝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민재랑 사귀어. 친구들은 처음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호는 웃으며 말했다. 도연아. 진짜야. 너 이성애자 아니었어. 도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 민재 사랑해. 그게 다야. 민재는 도연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도연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는지 알았다.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어떤 친구들은 그들을 응원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어색한 침묵으로 대응했다. 그 후로 도연은 친구들로부터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그는 민재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민재야. 나 친구들 잃을까봐 무서워. 민재는 도연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도연아. 진짜 친구라면 너 이해할 거야. 그리고 나 항상 너 곁에 있을게. 민재와 도연은 서로를 의지하며 세상의 시선을 이겨나갔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떠났고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민재는 디자이너로서의 꿈을 키웠고
도연은 트레이너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다. 그들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도 잠시. 민재의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의 성정이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이 되었고, 몇몇 상사들은 그를 차별하기 시작했다. 민재는 좌절했지만, 도연은 그를 위로하며 말했다. 민재야, 너 진짜 대단해. 너 디자인, 너 열정,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 민재는 도연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디자인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그리고 도연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재와 도연의 사랑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싸웠고 세상의 편견과 맞서며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다. 민재는 자신의 가족과 다시 만나기로 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도연과의 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다. 도연도 함께 가겠다고 했다. 민재야, 이번엔 나도 같이 싸울게. 민재의 어머니는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하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누었다. 엄마, 저 도연이 없으면 못 살아요. 도연이는 제 전부예요. 민재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재야, 엄마는 너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세상이 너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까봐 무서워. 도연이 끼어들었다. 아주머니, 저 민재 지킬게요. 저희 사랑 진짜예요. 민재의 어머니는 결국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민재야, 도연아, 너희 행복해라. 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도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가족의 축복을 받았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시험했다. 도연의 직장에서도 그의 성정이 소문이 났고, 몇몇 고객들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도연은 좌절했지만, 민재는 그를 위로했다. 도연아, 너 진짜 멋진 트레이너야. 너 열정,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 도연은 민재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민재와 함께 새로운 피트니스 센터를 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함께 서울의 한 작은 공간을 빌려 그들의 꿈을 시작했다. 민재와 도연은 이제 서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피트니스 센터는 서서히 성공을 거두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냈다. 어느 날,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프라이드 행사에 참가했다. 민재는 처음으로 무지개 깃발을 들고 도연과 함께 거리를 걸었다. 그들의 손은 단단히 맞잡혀 있었다.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도연은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야, 너 때문에 내가 진짜 나를 찾았어. 고마워.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도연아. 나도 너 때문에 진짜 행복해. 우리 같이 끝까지 가자. 그들은 한강을 따라 걸으며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서울의 야경은 그들의 사랑을 비추었고 그들의 심장은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세상과 싸웠으며 결국 서로의 곁에서 행복을 찾았다. 민재와 도연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계속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